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11월 넷째 주 시황 및 관심주 또 말씀드리러 방송을 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미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미증시가 이제 반등은 좀 했어요. 근데 좀 원하는 그런 반등보다는 뭐 기술적 반등 정도 수준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12월 둘째 주에 있는 금리 인하 관련된 기대감보다는 이제 우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10월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를 11월에 하고 12월에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10월에도 하고 12월에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스멀스멀 좀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장이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우리 증시도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하락을 했죠. 보시면 이게 아직 뭐 미증시가 우리나라 시장 반영이 되진 않았는데, 여튼 최근에 뭐 아래 위로 변동성이 엄청나게 심했었던 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3%, 지난주 화요일날 3% 빠졌고, 목요일날 또 거의 2% 정도 올랐고, 또 목요일날 또 한 2% 정도 올랐고, 또 금요일날 또 4%까지 빠졌습니다. 참 이런, 또 오랜만에 또 이런 급등 급락을 하는 장을 좀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방향이 변동성이 심해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코스피의 중심을 잡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급등락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AI 관련된 체인에 있는 종목들,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전력 인프라, 그리고 원전, 그리고 여기에 로봇까지 연계가 되면서 이 관련된 체인, 밸류 체인에 속해 있는 종목들은 다 급락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그나마 좀 반등이 좀 나왔었던 쪽은, 어떻게 보면 이제 AI, 반 AI 관련된 종목이죠. 뭐 한일령 관련된 뭐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그리고 카지노, 뭐 항공, 타이어,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그나마 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바이오. 그래서 코스닥도 보면 화요일날 2% 아니 3% 하락을 했고요. 2.6% 하락이니까. 그리고 수요일날 장중에 3%까지 하락을 했다가 뭐 1% 정도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목요일날 또 2.3% 상승했고요. 그리고 금요일날 또 3%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와 코스닥이 최근에 뭐 2% 올랐다, 2% 떨어졌다, 막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 있어서 좀 어지럽습니다. 구토할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 시장 많이 겪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이런 거는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제 방향을 확실히 정하기 전까지 여기가 맞나 저기가 맞나 계속 이제 눈치를 보면서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 단기적인 이슈로 봤을 때는 12월 둘째 주 9일 10일에 있을 거는 정례 회의 때 금리 인하를 할지 말지 그 포인트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정점일 가능성이 높다. 아래든 위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제 돌아오는 주가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돌아오는 주, 이제 미증시가 기술적 반등 좀이라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장 초반에 갭 떠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갭을 뜨고 나서 이 흐름이 그대로 유지가 되느냐, 뭐 V자 반등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월요일날 또 저녁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방향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현재는 이게 전형적인 박스권이죠. 박스권 하단 부근에선 사야 되는데 이 하단 부근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금요일날 이탈을 했죠. 그래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중요해졌다. 그만큼. 그래서 다음 주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시간을 시황적으로 좀 많이 할애해서 얘기를 해드렸고요. 근데 뭐 급락 나오더라도 추가적으로 뭐 폭락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제한적인 조정이 나올 것 같아요. 뭐 미증시와 우리나라 시장을 비교하긴 좀 그렇지만 미증시 보시면 뭐 거의 한 3년 동안 올랐어요. 23년, 어떻게 보면 22년 9월부터 시작을 해서 23년, 24년, 25년 3년간 올랐죠. 나스닥도 거의 3년간 올랐습니다. 23년, 24년, 25년.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조정 나오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뭐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뭐 이제 올해 조금 반짝 올라간 거잖아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은 이제 아직 뭐 거의 1000포인트까지 가지도 못했고요. 900포인트 이상에서 계속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래 위로 변동성은 크겠지만 잘 좀 대응을 하면 또 기회가 될 수 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해드렸던 종목이 이제 한세실업인데 잘 버텼고요. 그 전에 얘기해드렸던 아모레퍼시픽은 1차 목표가가 달성이 됐습니다. 뭐 운 좋게 또 한일령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뭐 2차까지는 못 갔지만 뭐 1차 목표가 달성됐고요. 이거 한세실업도 1차는 달성이 안 되는데 뭐 다음 주에는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는다라고 해도 한일령 관련된 종목이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시장이 어떻든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네이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네이버가 이제 26일날 이사회를 합니다. 그래서 주주 3분의 2 이상이 이제 찬성을 하면 두나무와 네이버 파이낸셜 간의 1대3 그런 합병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이제 네이버가 합병할 확률이 매우 높다. 왜 그러냐면 지금 네이버가 그거 말고는 정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장성이 정체가 됐다. 실적은 조금씩 붙곤 있는데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두나무와 상장 관련된 부분이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면 이 단기적인 고점들은 다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21년의 역사적인 고점까지도 도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요한 기로일 것 같아서 만약에 부결이 나온다고 해도 또 상정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번 주에 기대를 한번 해보겠다. 참고로 최대 주주가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연금공단입니다. 예. 블랙록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예. 본의 아니게 또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뭐 개인 투자자들은 일단은 거의 다 찬성을 할 것 같고요. 국민연이나 블랙록도 찬성을 한다고 보면 일단 뭐 찬성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변동성이 좀 시장 자체가 크기 때문에 26만원에서 25만원, 손익절가는 24만원, 그리고 1차 목표가 26만 8천원, 2차 목표가 28만 2천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